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사드의 추가 배치 논의가 또 한 번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슈 중 하나였죠. 네. 많이 나왔죠. 예, 그 토론회 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재 배치돼 있는 사드는 이제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현재 이제 그 공약대로면은 우리가 사드를 도입해서 우리가 이제 운용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대부분 아시지만은 사드의 방공망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우리나라의 소요 포대가 몇 개 포대일 것이냐 했을 때 벌써 결론은 나왔어요. 2개 포대면 완벽히 방어할 수 있고요. 그렇죠. 1개 포대만 되더라도 남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방어가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성국이 남쪽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남해에서 뭐 수중에서 발사를 하건 뭐 수상에서 발사를 하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또는 남쪽에 있는 적성 국가가 발사했을 때 약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최적의 위치가 어디냐 했을 때 몇 개 지역이 있었죠. 그중에 1개 지역이 우리가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호크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운영했던 성주 기지에 네. 우리가 이제 사드가 들어간 거죠. 그 1개 포대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1개 포대면 6개 발사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뭐 수도권에 사드가 필요한 이미 결론은 났어요. 사드란 무기체계가 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상당히 고고도의 종말 단계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대공 미사일 체계거든요. 뭐 사정 고도를 따진다면 40km에서부터 150km 쪽에. 그러면 서울 지역을 위시한 그 수도권 지역에 사드를 놨을 때 어디를 방어하겠어요?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종말 단계의 최종 단계인 패트리어트나 청궁2가 적합하다는 게 벌써 결론이 났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패트리어트 8개 포대 중에서 일부 포대를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배경에서 그거와는 전혀 틀린 이야기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방공망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드의 추가 배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대한민국에서 사드를 추가로 들여온다? 차라리 LSM을 지금 우리는 지금 개발하고 있고 LSM이 만약 성공한다면 다층 방어가 국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쭉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의 과도기적으로 사드 1개 포대가 있는 거지. 그 단계가 만약 갔을 때 사드는 전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미 공군의 자산을 보호하는 용도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예요. 또 좀 더 넓힌다면 LSM을 보좌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종말 단계의 고고도 미사일 방공 체계 그 정도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드의 추가 도입 제가 보기에는 뭐 정권이 바뀌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거의 끝난 상황 같아요. 지금 이게 또 무시는 못하는 게 뭐 아무리 뭐 중국 눈치 보냐 욕을 먹어도 사실 아주 중국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긴 하거든요. 근데 사드 1개 포대 들어왔을 때 중국이 보인 반응을 보면은 엄청나죠. 저는 중국 눈치라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 제일 크죠, 그게. 저는 그때 사실 배신감을 더 많이 느낀 건 미국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이미 중국이 여러 사인을 냈을 거 아니에요.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라고 배치를 해줬는데 미국이 우리가 그렇게 두들겨 맞았을 때 아무 액션이 없었어요. 우리가 미국을 동맹국이긴 하나 역시 국제정세는 야생입니다. 그게 또 문제가 군사적으로 아니면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뭐 액션을 취했으면 모르겠는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거에 미국이 뭐라고 하기 참 쉽진 않거든요. 당연히 그렇긴 한데 이게 얘기한 대로 그 우리가 그 감당해 줬으면 사실 감당해 줘야 되는데 이 다음에 만약에 사드를 또 도입하게 되면 중국이 또 난리치게 되면 미국은 또 가만히 있을 거라고요. 그럼 피해는 우리가 다 고스란히 안게 되는 거죠. 일부에서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 군 소유로 사드를 들여오면은 괜찮지 않겠냐 하지만 사실 중국은 사드를 누가 운용하냐도 보지만 동시에 사드라는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게 있거든요, 확실히. 저는 중국 자체가 옹졸하다. 옹졸한 건 맞아요. 네, 옹졸하다. 중국에서 보는 건 뭐 사드 자체의 미사일을 얘기하는 미사일 시스템을 얘기한 게 아니라 홍 센터님 얘기 드렸듯 탐지 레이더, 탐지 추적 레이더가
장거리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들 네. 영역까지 보인다 이거 아니에요? 2,000km를 네,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반경 2,000km라면 자기네의 어느 정도의 영역은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고 웃긴 거는 무엇보다도- 중국도 우리나라 다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아, 너무 자세히 보고 있죠. 거죠. 네. 당연히 내로남불이죠. 그러면서 이건 뭐야? 그게 딱 보면은 정치적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넘어가지고 중국이 보는 거는 그 미국의 그 TBM 미사일 방어 체계가 우리나라까지 발판을 넓힌다. 이거 자체에 어떤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 도련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령 이걸 우리 군이 운용한다 그래도 사드가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일 거는 거의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니 우리가 들여오는데 뭘 그러냐 당장 들여오겠다고 하지만 현실 정치가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죠. 제게 보기에는 이 사드의 추가 배치는 뭐 필요성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중요한 무기 체계를 외산으로 도입해 우리가 국산의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산을 도입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만약에 그들의 그 유지 보수나 또는 사드의 더 새로운 버전으로 갈아탔을 때의 업그레이드 비용. 부품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이건 바로 국산화로 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죠. 아니 우리가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층 방어 시스템에서 늘 얘기했듯 우리는 세계에서 다수성권 안에 들어가는 방공 시스템을 갖추기 일보 직전이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사드가 필요할까?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자문을 구하면 이게 뭐 정권의 그걸 떠나서 결론은 나와 있는 상황이지 사실 않을까. 이스라엘만 해도 사드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다음에 사드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탄도미사일 위협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세게 받는 나라 중 하나인데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팩3급은 도입을 했지만 제일 급한 그 이상의 시스템들은 결국 대부분 자체 개발로 갔거든요. 저 팩3도 결국에는 다 나가고 미군 것도 다 나가고 그들의 그 중고도용이 다 이제 데이비드 슬링이 네.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에로 시리즈 때문에 사드가 필요 없죠. 에로 3가 네. 사드보다 어떤 면에서 사드급이죠. 네. 사드만큼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도 자국의 무기 체계로 갔고요. 이스라엘도 사실 그 개발을 시작할 때는 상당한 모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결국 미국 걸 안 들여고 직접 그렇습니다. 개발했다는 거는 좀 네. 전략적으로 이 정도의 방공무기 체계는 순수하게 외국 거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들긴 해요. 이게 예전에도 박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다층 방어 체계는 국산으로 운영했을 때 분명히 이득이다라는 그럼요. 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죠.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너무 공감해요. 뭐 아랍에미리트 같이 애당초 그 급을 자체 개발할 수 없는 나라들이면 사드를 도입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똑같은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드를 넘어서서 SM3급도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SM3도 마찬가지입니다. SM3 그러니까 세종대왕급의 신형 또 배치 2, 3에도 이것을 장착을 하는 무기 체계로 뭐 SM3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뭐 정권 바뀌니까 예전처럼 SM3, SM6 얘기 분명 나올 거고 그걸로 다 깔을 거다. 사실 계산을 해보면 전체 전투함에다가 전부 대공 미사일을 실을 때 3조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와우. 계산 주판을 드려보면. 근데 그것을 선택할 때에 기준이 있어요. 그 당시 그런 고민을 했을 때는 우리의 청동 시스템이 성공할지 안 할지 아직은 불확실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완벽하게 성공한 상황에서 그것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SM3급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시험 발사 LSAM이라고 시험 발사한 게 바로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타격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발사체를 발사한 거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판단이긴 들거든요. 하죠 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에 가서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성급히 SM3를 들여와서 우리의 그런 그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국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네. 봐요. 아유 ADD 분 한 분 모셔가지고 속 시원하게 얘기 들었고 싶다 근데 진짜. 그거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 그 우리나 이제 속 시원하게 바램, 얘기를 바램. 하는데 바램. 그죠? 네. 자, 뭐 어떤 기회가 닿으면은 우리 네. ADD의 관계자분들이 우리 밀떡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그렇죠. 것도 굉장히 뜻이 의미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접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가 참 오랫동안 국제 정치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죠. 진짜 팩트, 군사적인 팩트에 의해서는
추가 도입의 그런 필요성은 많이 없다. 지금 현재 시점. 그게 이제 결론이고 그럼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산화는 필수적이고 우리는 그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 팩트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방 정책은 한 가지이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거. 자주국방.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 어느 분들이 검토를 하던 그런 부분 그리고 혹시나 다른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또 밀떡을 위시한 분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또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국방을. 네. 그렇죠. 하자. 네. 자, 이런 그런 희망과 함께 또 앞으로의 그 무기 체계 앞서 말씀드렸던 KF-21과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다층 방공 시스템도 모두 다 성공하기를 빌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